네가 감히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는 거야? 정말 불효막심한 며느리로구나. 효도라는 것이 제 친어머니를 버리고 부당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 불효 제가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매달 시어머니께 250만 원을 보내자 아내가 조용히 자신의 월급 통장을 친정어머니께 맡기면서 시작됩니다. 남편이 은행에 갔다가 충격에 빠진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오후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남편 민준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늘 가계부를 쓰던 노트를 손에 들고 있었죠. 남편은 엄숙한 표정으로 이번 달부터 시어머니께 매달 250만 원씩 꾸준히 보내드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골 낡은 집을 수리하는데 보태고 생활비로 쓰시라는 거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바늘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250만 원. 누군가에겐 크지 않은 돈일지 모르지만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저희 부부에겐, 아직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는 저희에겐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민준 씨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께 도리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아들의 본분이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힘들게 키워오신 시어머니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니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 깊은 곳에 걱정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죠. 그럼 우리 엄마는, 제 어머니 박 여사님은 평생을 고생하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허리가 휘도록 허드렛 일을 하며 제 동생 민수 대학 공부까지 시키셨죠.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부족해 제가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담이 커졌으니 엄마를 도울 여력이 없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쪽은 며느리의 도리, 다른 한쪽은 친정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일찍 출근한 후 저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어젯밤 민수 학원비를 보내주려고 꺼내두었던 제 월급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민준 씨가 그의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다면 나도 우리 엄마에게 똑같이 할 수 있다. 원망도 다툼도 없이 조용히 이번 달 월급 전부를 엄마에게 드리자. 남들은 철없는 행동이라 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엄마를 찾아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마당을 쓸고 계셨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를 보시곤 반가워하시면서도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이 시간에 웬일이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엄마 손에 봉투와 월급 통장을 쥐어드렸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내 월급 엄마가 관리해줘. 엄마 쓰고 싶은 대로 쓰시고 매달 나한테 시장 볼 돈만 조금씩 주면 돼.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셨습니다. 너 미쳤니? 너도 내 살림이 있고 나중에 애들도 키워야지. 민준 서방이 이걸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는 엄마의 깡마른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 고생 그만했으면 좋겠어. 평생 우리 남매 때문에 고생했잖아. 이제 내가 갚을게. 남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거절하려 입술을 달싹이셨지만 이내 저를 꼭 안아주셨죠.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기댈 곳이 필요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삶은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꼬박꼬박 시어머니께 돈을 붙였고 저는 조용히 제 월급 전부를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제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하지만 올 것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 씨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매달 꾸준히 저축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통장에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죠. 하지만 창고 앞에 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거의 비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곳에 없었지만 1시간 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죠.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통장에 있는 돈 다 뭐 한 거야? 왜 한 푼도 없어? 당장 설명해.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키려 했던 비밀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고 어쩌면 이 일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들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분노와 경악에 찬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파헤치려는 듯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서연아, 돈 다 어디 갔냐고 말해봐. 내가 너 믿고 저축 맡긴 거 몰라? 왜 통장이 텅 비어 있냐고. 저는 의자에 굳은 채 앉아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두려움과 자존심 사이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월급 전부를 친정어머니께 드렸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불같이 화를 내며 제 믿음을 배신했다고 여길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요. 가서 자세히 얘기해요. 전화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숨길 게 남았어? 좋아. 당장 갈 테니 기다려. 약 30분 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들어섰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소파에 내던지고 제 앞으로 다가와 무겁게 한 글자씩 내뱉었습니다. 말해봐 서연아. 돈으로 뭐 했어? 거짓말할 생각 마. 은행에서 거래 내역 다 뽑아왔으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깊은 상처도 어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쓴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 돈 전부 우리 엄마한테 드려서 관리해달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 친정어머니? 날 바보로 알아?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한 건데 내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목이 메어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달 250만 원씩 어머니께 드렸잖아요. 난 당신을 원망하지도 막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효자라는 걸 아니까. 하지만 당신은 우리 엄마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엄마도 엄마고 평생 나를 키우셨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를 외면해요? 그래서 난 조용히 내 월급 통장을 엄마에게 드리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는 당황했고 얼굴이 새빨개졌으며 꽉 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공평? 이 집 대출금 아직 남았고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 하는 거 몰라? 남편이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결정한 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건 믿음을 배신한 거야. 그가 내뱉은 배신이라는 두 글자에 저는 숨이 맺는 듯 했습니다. 심장에 수천 개의 칼이 박히는 고통이었습니다. 제 행동이 그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가 배신했다고? 그럼 당신은 내 감정은 생각해봤어요? 왜 당신만 어머니께 도리 다 할 권리가 있고 나는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난 그냥 우리 엄마가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고 돈 걱정 덜 하셨으면 했을 뿐이에요. 그게 죄라면 내가 다 받을게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시계 초침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준 씨가 등을 돌려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혼자서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내가 엄마를 챙기지 않을 순 없어.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몰래 행동하는 건 원치 않았어. 내가 화나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니야. 당신이 날 속였다는 사실 때문이지.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뭐가 남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한 어려운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말하면 당신이 바로 반대할까봐 무서웠어요.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이 당신 어머니 챙기듯 나도 우리 엄마 조금 챙길 수 있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민준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분노 때문인지 지쳐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두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간의 무거운 침묵 끝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지쳐 있었습니다. 됐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하지만 각오는 해. 우리 엄마가 이 사실 알게 되면 가만히 안 계실 테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엄격하고 며느리는 무조건 시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셨죠. 만약 제가 월급 전부를 친정어머니께 드렸다는 걸 아시면 분명 저를 집안을 배신한 며느리로 여길 겁니다. 하지만 후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시게 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냥 당신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고요한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저녁 저는 지친 얼굴을 숨긴 채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등잔 밑에서 낡은 성경책을 읽고 계셨죠. 저를 보시곤 반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이리 와서 엄마랑 같이 먹자. 된장찌개 끓여놨어. 저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엄마에게 차마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괜히 엄마가 자책하실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오래 평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효자이지만 동시에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털어놓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저는 가장 혹독한 시련에 맞서야 할 겁니다. 저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밥을 한 술씩 떴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안쓰러웠고 제 자신이 불쌍했으며 민준 씨도 가여웠습니다.
우리 모두 그저 효도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다툼 이후 저와 민준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시간에 퇴근하고 저와 함께 식사했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는 듯 식사를 챙기고 그의 회사 일을 물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결혼 생활에 메우기 힘든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생각보다 빨리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제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 거실에서 시어머니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분명히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정말이냐? 그동안 모은 돈을 내 마누라가 지 친정어미한테 다 갖다 바쳤다고? 대체 이 집을 뭘로 보는 거야? 제 손이 떨려 국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민준 씨가 결국 말했구나. 그는 원래 비밀을 잘 숨기지 못하는 데다 돈 문제로 압박을 받으니 결국 시어머니께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거실로 나가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설명드릴 수.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여사님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셨죠. 설명. 내가 부잣집 딸을 데려온 건 아니지만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한 뒤로 한 번도 부족하게 한 적 없다. 아들이 자진해서 어미한테 용돈 주는 걸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그런데 넌 이 집 며느리라는 게 감히 몰래 월급을 전부 친정으로 빼돌려? 네가 이 시어미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건 무시가 아니라 자식된 도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굳은 표정의 시어머니를 보니 어떤 변명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친정어머니는 저와 동생 민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고 지금은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김 여사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른 척? 그럼 나와 내 아들은 돈이 넘쳐나는 줄 아니? 이 아파트 대출금 아직 다 갚지도 못했고 매달 관리비에 생활비는 누가 내? 네 남편 생각은 해봤어? 아니면 네 머릿속엔 내 엄마밖에 없어? 민준 씨는 옆에 앉아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 안쓰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이 집 살림을 알뜰히 챙기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친정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한 건 반항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저희 엄마가 노후에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김 여사님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난 인정 못한다. 내 엄마를 챙기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이 집 돈으로 해선 안 돼. 넌 이 집 며느리니 시댁을 최우선으로 둬야 해. 그게 안 된다면 네가 민준이 아내 될 자격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 그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 씨를 돌아보며 그가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정말 어머니처럼 생각해요? 내가 우리 엄마 챙긴다고
당신 아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냐고요. 민준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 마음 상하게 하는 것도 싫어. 서연아, 날 생각한다면 조금만 자제해줘. 우리에겐 미래가 있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 저는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저를 아낀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아니까요. 하지만 저도 자식이고 저도 마음이 있는데 저도 제 어머니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왜 두 효심 사이에서 제가 끝까지 양보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몹시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냉대했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으며 식사 시간의 따뜻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민준 씨는 더 바빠졌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지며 저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낭떠러지 사이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 오후 퇴근하자마자 동생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죠. 누나, 엄마가 아파. 아침부터 병원에 입원해 계셔. 걱정돼 죽겠어.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는데 병원비가 내가 당장 구할 수가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의 얼굴은 채쑥했고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난을 받든 배신자 취급을 받든 저는 엄마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또다시 엄마를 위해 돈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저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엄마를 지킬 거라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병상 옆에 앉아 엄마의 깡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 이제 노후에는 편히 쉬셔야 할 나이에 지친 얼굴로 눈을 감고 여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민수가 옆에 서서 붉어진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병원비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나도 학비가 아직 밀려 있는데 엄마까지 이러시니. 저는 동생 어깨에 손을 얹고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누나가 있잖아. 누나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월급은 이미 엄마에게 다 드렸고 모아둔 돈도 없었죠. 민준 씨는 저에게 화가 나 있으니 분명 이 상황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지난달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입원비, 검사비, 약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결단력이 솟아났습니다. 엄마가 돈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시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분노와 시어머니의 냉대를 감수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루 휴가를 내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다행히 친한 직장 동료 언니가 급한 대로 초기 비용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를 수납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김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고 앞에는 식어버린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굳은 얼굴로 함께 있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좀 다녀왔어요. 김 여사님은 즉시 다그쳤습니다.
무슨 병원? 거기서 뭘 했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어머니께서 입원하셔서요. 제가 수속을 밟아드려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났는데? 설마 또 이 집 돈을 네 엄마한테 갖다 바친 건 아니겠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죠. 내가 말했잖아. 서연아, 우리 형편 넉넉지 않다고. 멋대로 결정하지 말라고. 내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왜 나랑 상의하지 않는 거야? 왜 항상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내가 알게 만드는 건데?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죠.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의 한숨 소리,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이 두려웠을 뿐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상의하자고. 그럼 당신이 동의해줬을까요? 처음부터 당신은 항상 시댁이 우선이었고 우리 엄마는 가볍게 여겼잖아요. 저는 두려워서 침묵을 택한 거예요.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편안하셨으면 했을 뿐이에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덜 싶은 찻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고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됐다. 친정어미를 시어미보다 중하게 여기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내 엄마 챙기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서 챙겨.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네 효도는 시댁을 향해야 하는 거야. 친정이 아니라. 그 말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보며 그가 저를 변호해 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시선을 피하며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집에서 버려진 듯한 고통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입원하신 엄마, 돈 걱정에 애태우는 민수, 저를 경멸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침묵하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엄마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엄마 편에 설 겁니다. 엄마는 제 피부치이고 제가 가장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얼마 안 되는 예물과 시어머니가 주신 금목걸이까지 전부 챙겨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제값을 받지는 못했지만 병원비를 보태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불같이 화를 내실 걸 알았지만 제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약하게나마 미소 짓는 엄마를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속삭이셨죠. 바보 같은 내 딸, 엄마 때문에 내 행복을 망치지 마. 엄마는 네가 평안하기만 하면 돼.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빗물처럼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다 견딜 수 있어. 엄마만 건강해지면 돼. 하지만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자 김 여사님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저희 부부가 대출금을 갚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똑똑히 들어. 만약 내가 이 집 돈을 또다시 친정으로 빼돌린다면 이 아파트에서 네 이름은 사라질 거야. 내가 전부 내 아들 명의로 바꿔버릴 테니까. 너 같은 며느리가 이 집안 망치는 꼴은 못 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저 아파트는 저와 민준 씨가 몇 년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 몫을 빼앗겠다고 위협하다니.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만의 불이익은 참을 수 있어도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시련이 제가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선 채 시어머니 손에 들린 등기부등본을 보며 심장이 쓰린 듯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저와 민준 씨가 저 아파트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김 여사님은 차가운 말 한마디로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는 저와 민준 씨가 함께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저도 매달 대출금을 갚았어요. 어떻게 제 몫을 없애겠다고 하세요? 김 여사님은 턱을 치켜들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게는 자격이 없으니까. 시집와서 시댁보다 친정을 더 챙기는 여자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시어미를 무시하면 민준이 시켜서 재산 전부 아들 명의로 돌려놓을 거야. 그땐 네가 어디로 가든 상관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지만 두려움 대신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는 평생 저희 남매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제가 엄마를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지. 시댁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정말 이 아파트에서 제 이름을 빼시겠다면 저도 더 이상 미련은 없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았죠. 그의 눈빛은 둘로 갈라진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집 아직 은행빚도 남았고 저와 서연이 공동명의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도 더는 살 힘이 없어요. 김 여사님은 아들에게로 돌아서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저 애 편드는 거니? 저 애가 돈 전부지 엄마한테 갖다 바친 거 몰라. 우리 모자를 이렇게 무시하는데도 네가 마음이 약해져? 민준 씨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제가 잘못했다는 암묵적인 동의처럼 느껴져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계신 엄마, 제 권리를 빼앗겠다는 협박, 남편의 침묵, 생각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고개를 숙인다면 머지않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대신 민준 씨 앞에 된장찌개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해요. 나 더는 이렇게 못 견디겠어요. 당신이 어머니 아끼는 마음 이해해요. 나도 우리 엄마를 아껴요. 그런데 왜 내가 친정어머니 챙긴다는 이유만으로 배신자 취급을 받아야 하죠? 여자는 결혼하면 자식된 도리를 다 잃어버리는 건가요? 민준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죠. 당신이 엄마 챙기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 집 빚도 있고 모든 지출을 신중하게 해야 해. 내가 화난 건 당신이 숨기고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도 정말 힘들어. 서연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다고? 그럼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나도 자식이고 나도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하시게 둘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최소한 내 결정은 존중해줬어야 해요. 민준 씨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침묵했습니다.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저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늘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저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엄마 병문안을 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보시곤 약하게 미소 지으셨죠. 내 딸, 눈이 왜 그렇게 부었어? 민준 서방이랑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참지 못하고 엄마 어깨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세상살이 누구나 자기 몫에 책임이 있는 거다. 네가 엄마를 많이 챙겨주지 못한다고 해서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엄마 때문에 너희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하지는 마라. 엄마의 말씀이 제 심장에 소금을 뿌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더 애틋해졌고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엄마가 손해보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아파트 소유권 변경 절차에 관한 은행의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섰는 것 같았죠. 물어보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소행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저를 이 아파트에서 몰아내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억울함과 고통,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선명했죠. 시어머니가 나를 시험하려 든다면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죠.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은행 안내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에 수천 개의 바늘이 박힌 듯 아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가정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가 제 모든 노력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며 제 권리를 빼앗으려 하자 그 인내는 저를 더 작고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죠. 민준 씨 옆에 누워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파트 일 알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초점이 없었죠. 엄마가 슬쩍 얘기하긴 했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항상 걱정 말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빈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집의 진짜 반쪽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요. 민준 씨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또 한 번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대신 저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제 기여분을 확인해달라는 은행 요청서였죠. 저는 지난 몇 년간 제 개인 계좌에서 대출금을 이체한 모든 증빙 서류를 모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점심때 저는 병원에 계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서류 파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시고 엄마는 놀라셨죠. 또 무슨 바쁜 일이니? 설마 집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 그냥 나 자신을 지키려는 것뿐이야. 그들이 날 외부인 취급하게 둘 수는 없어. 엄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셨죠. 얘야, 엄마는 그저 네가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집이나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부 사이의 정은 한번 깨지면 붙이기 어려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제 행복을 걱정하신다는 걸 알지만 만약 제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행복과 명예를 모두 잃게 될 겁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 앞에는 은행 안내문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지. 내일 내가 민준이랑 가서 절차 밟을 거다. 이제부터 이 아파트는 내 아들 단독 명의야. 넌 아무 권리도 없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손에 든 서류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땀 흘려 이룬 것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제 기여분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계속 고집하신다면 저는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제 말에 김 여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는 거야. 정말 불효막심한 며느리로구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효도라는 것이 제 친어머니를 버리고 부당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 불효 제가 받겠습니다. 저는 단지 저를 낳아주신 분을 외면할 수 없을 뿐입니다. 민준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어머니 사이에 서서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제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건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당신은 알아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잖아요. 나 이제 너무 지쳤어요. 민준 씨, 집안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 파일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음속 결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지만 짓밟히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그리고 제 자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킬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죠.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들이 내 자리를 인정하든 아니면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나만의 길을 가든 그리고 그 내일이 저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의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거의 눈을 붙이지 못하고 마지막 방패인 양 서류 파일을 꼭 껴안고 있었죠.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는 이미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핸드백을 든 채 차가운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민준 씨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과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김 여사님은 저를 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도 따라올 셈이냐? 잘 됐네. 은행에 가서 이 집 며느리가 얼마나 배짱이 두둑한지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주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아침 은행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 뒷좌석에 앉아 백미러를 통해 민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죠. 그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지만 그의 곤란함이 제가 느끼는 압박감을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은 꽤 붐볐고 우리는 차가운 대기실에 앉아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원이 우리 이름을 부르자 김 여사님은 즉시 일어나 민준 씨를 끌고 갔습니다. 저도 따라가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올려놓았죠. 은행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파트 소유권 지분 변경 때문에 오셨죠. 김 여사님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들 단독 명의로 바꾸고 며느리 이름은 빼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서류 파일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 아파트의 합법적인 공동 소유자입니다. 여기 지난 3년간 제 개인 계좌에서 대출금을 상환한 모든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유권을 변경하시려면 제 서명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은 잠시 놀란 듯 제가 내민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서연님께서 꾸준히 대출금을 상환하신 내역이 확인됩니다. 법적으로 이 아파트는 부부 공동 소유 재산으로 변경 시 두 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 여사님은 그 자리에 굳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소리쳤죠. 내가 무슨 짓을 꾸민 거야?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는 거냐? 이건 집안일인데 누가 너더러 이런 짓까지 하라고 했어?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안 망신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제 몫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를 위해 한 푼 한 푼 기여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준 씨가 옆에서 얼굴이 붉어진 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말은 시어머니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잘났구나. 아주 남들 앞에서 이 시어미를 거역해. 똑똑히 기억해도 이제부터 이 집에서 편히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직원이 급히 말렸지만 저는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적으로 취급당하는 고통 때문이었죠.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그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침묵하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분을 사귀지 못했고 민준 씨도 침묵했죠. 마음속에 차가운 공허함이 번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폭풍은 더욱 거세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 여사님은 핸드백을 테이블에 내동댕이 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잘났구나, 서연아. 한 번 이겼다고 네가 계속 이길 줄 알아? 내가 이 집에서 네가 한낱 며느리에 불과하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돈 몇 푼 있다고 우쭐대지 마.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지쳤지만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늦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미안해, 서연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하지만
엄마 성격 알잖아. 쉽게 변하실 분이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저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더러 참으라고만 하죠. 하지만 나한테도 엄마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나도 우리 엄마를 지켜야 하고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해요. 나더러 모든 걸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민준 씨는 머리를 감싸 쥐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난 정말 엄마와 당신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눈을 감고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며 더 격렬한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긴다면 머지않아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낼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쉽게 당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에게는 제가 필요한 엄마와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더라도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저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고 꼭 필요할 때만 차가운 말을 내뱉었죠. 이미 맛을 잃은 식사 시간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도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시어미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차린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구나. 저는 굴욕감을 삼키며 묵묵히 밥을 넘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약해 보일까봐 억지로 참았습니다. 민준 씨는 점점 더 곤란해했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고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다.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차가운 방에서 그를 기다리며 아직 병원에 계신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기댈 어깨가 필요했지만 남편의 어깨는 이제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돌아오는 저를 김 여사님이 문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그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그녀가 결혼 예물로 주었던 모든 폐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 팔찌, 귀걸이,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 서려 있었습니다. 이거나 가지고 가서 네 엄마 빚이나 갚아라. 우리 집 물건, 네가 가지고 있는 꼴은 더는 못 보겠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의 추억이자 가족의 유대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들을 내던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걸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물, 내게는 시댁을 위할 줄 아는 며느리가 보물이지. 친정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너 같은 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람. 그녀는 상자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문턱에 선 채 억울함과 고통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퇴근하던 민준 씨가 그 광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았지만 이내 어머니에게로 돌아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세요?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김 여사님은 쏘아 붙였습니다. 지난 일, 내 눈으로 봤지 않니? 저게 은행까지 가서 나한테 대드는 꼴을.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가 공정한 말 한마디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저 침묵하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예물 상자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 학업 걱정을 하는 동생, 그리고 제 집에서 쫓겨나는 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문득 강한 결심이 솟아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내려 한다면 굴욕적으로 밀려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발로 걸어 나가되 고개를 당당히 들고 나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죠. 여보, 어머니께서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제가 집을 나가겠어요. 더는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나간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우리 엄마를 챙길 거고 제 자신을 책임질 거예요. 이 아파트 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누구도 제 이름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요. 민준 씨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 마.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네가 나가면 우리에게 뭐가 남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남았냐고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잖아요. 나더러 참으라고만 했지만 계속 참기만 하니 남는 건 그림자뿐이었어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줘. 내가 엄마를 설득해 볼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죠. 이제 나도 지쳤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에서 엄마에게 따로 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죠. 얘야, 네가 고생할까봐 걱정이구나. 혼자 나가 살면 견딜 수 있겠니? 빚도 있고 내 앞날도 있는데. 저는 눈물을 머금고 웃으며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어떤 고생이든 견딜 수 있어요. 짓밟히는 건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엄마랑 민수만 곁에 있으면 돼요. 엄마는 저를 품에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품이 감격으로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제 자신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날 밤 은행에서 온 뜻밖의 전화 한 통에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민준 씨 이름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민준 씨를 압박해서 추가 대출을 받게 한 걸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은행에서 온 전화는 저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죠. 서연님, 오늘 오전에 남편분께서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추가 대출을 신청하고 가셨습니다. 공동명의 자산이라 서연님께 추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 돈은 어디에 쓰려는 걸까? 그리고 누가 그를 부추겼을까? 그날 저녁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 서서 불꽃 튀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우리 부부가 몇 년간 땀 흘려 이룬 걸 당신의 어리석은 결정 하나로 빚더미로 만들 셈이에요? 민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엄마한테 돈을 좀 드리려고 시골집도 수리하고 친척들 일도 좀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셔서 일단 빌리고 천천히 갚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또 어머니 때문이군요. 어머니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우리가 사는 집까지 담보로 잡을 만큼 그럼 나는 당신한테 한마디 들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친정 어머니를 위해 한 푼 한 푼 챙길 때는 불효자식 취급을 받으며 궁지에 몰렸는데 제 남편은 어머니 말 한마디에 공동재산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우리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나랑 우리 엄마, 동생은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요?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성급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 평생 날 혼자 키우셨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어. 내가 빚은 책임지고 갚을게. 절대 당신 고생 안 시킬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약속? 당신은 수없이 약속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나는 항상 참고 억압당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 챙기면 배신이 되고 당신이 당신 어머니 챙기면 효도가 되는 거죠. 공평함은 어디에 있는 건데요?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그의 어머니에